안녕하세요. 다빈치입니다. 11월 15일, 10시 22분이네요. 미국 시장 개장을 1시간 정도 앞둔 오늘 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게 자주 올리기 힘든데 실적 그 시즌이 오늘이 마지막이었죠. 실적 발표일이 3분기 실적 발표일이 마지막이고 어제 넥스틴 실적을 이야기하면서 HPSP가 기대된다고 했는데 사실 어제 HPSP의 실적을 발표했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실적이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역시 기술력이 뛰어난 어떤 회사들은 어떤 중국으로 수출이 많이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대만, 사실 이제 아시아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많은 것들 중에 대표적인 게 2차 전지고, 그 다음에 반도체고, 그러니까 미국이 대만을 뭐 이제 뭐 보호하려고 하는 것도 반도체라고 말이 나올 정도로 지금 아시아에서는 반도체가 2차 전지가, 이 2차 전지도 보면 한중일 싸움인데 이제 사실 이제 한국하고 중국이 많이 차지하고 그 글로벌한 시장은 사실 한국이 많이 차지하고 있죠. 중국은 내수용이다 이런 말도 나오고 미중 무역 전쟁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EU에서도 중국을 패싱하는 경우가 많죠. 상당히 반도체 역사를 찾아보면 뭐 일본이 사실 장악하고 있던 반도체가 이제 이 치킨 게임으로 인해서 일본의 반도체가 망했고요. 2차 전지 같은 경우에 또 EV가 일본에서는 토요타라는 게 하이브리드에 치중하다 보니까 전기차 늦게 이제 출발해서 좀 망했고요. 파나소닉도 있고 뭐 다른 것들도 있지만 이전에 역사를 보면은 그 2차 전지 또 상당히 뭐 일본도 일찍 시작했지만 사실 실패를 많이 겪었죠.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는 뭐 십몇 년간의 엄청난 노력 끝에 그 기술력이 축적돼서 지금의 빛을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거 이제 좀 각설하고요. 어쨌든 본격적으로 HPSP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자세한 거는 일단 알아보고 지금 이제 내년까지 이 실적이 지속될 거다. 이게 보시면은 오늘 66,800원까지 올랐죠. 그리고 이제 뭐 목표 주가 86,000인데 이건 뭐 크게 의미는 없고요. HPSP가 이제 이 하이 프레셔 S가 생각이 안 나는데 P도 뭐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원래 이름이 있는데 이게 IPO 할 때 제가 한번 언급을 했는데 저도 기억이 안 나네요. 어쨌든 주력이 이제 반도체 장비 중에 고압 수소 어닐링 장비죠. 예, 그리고 이제 7월 달에 상장해서 한 2개월 한 4개월 됐나요? 7월 달이면 7 8, 9, 10, 11, 4개월 정도 됐는데, 어쨌든 뭐 주가가 뭐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물론 이제 5만 원 정도까지도 내려가기도 했었는데, 근데 보시면은 3분기 매출액이 476억, 영업이익이 286억인데, 이게 반만 따져도 지금 뭐 영업이익률이 60%에 거의 육박할 겁니다. 이따 계산해 보면 더 자세히 나오겠지만 영업이익률이 엄청납니다. 넥스틴이 어제 55% 정도의 영업이익률 나오는데 HPSP는 더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HPSP가 이제 사모펀드가 최대 주주고 2대 주주가 한미반도체라는 거죠. 그런 점도 이제 참고하시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이게 전년 동기 대비가 아닙니다. 전분기 대비 54에서 73% 늘어났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게 50%대의 영업이익률. 그리고 원래 이 장비가 이제 비메모리향 매출이었는데 메모리도 진출했다고 나와서 이제 뭐 더 성장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지만 4분기가 이제 457억 좀 줄어든다는 거죠. 234억에서 3분기 대비해서 4% 18% 감소할 것이다. 이제 뭐 일회성 비용 때문에 성과가 없고 이런 일회성 비용 때문에 그러는데 어쨌든 50%의 영업이익률은 유지 가능할 것이다. 어쨌든 이 기술과 대등한 어떤 그런 업체가 당분간 나오기는 힘들고 독점할 것이다. 당분간은 그런 의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내년 예상 실적은 이제 2,070억에 영업이익 1,120억. 여기도 50%가 넘죠, 영업이익률이. 그리고 이제 각각 28%, 25% 성장해서 타 장비사들과 달리 높은 성장세가 지속될 거다. 그러니까 넥스틴하고 HPSP를 이제 좀 좋게 보는 거. 그 다음에 뭐 주성 엔지니어링도 좋은 실적을 보이지만 PSK도 이제 국산화를 많이 했고, 그 다음에 베벨 에처 장비를 국산화한 것도 있고, 원래 잘 나가는 PR 스트립 장비 글로벌 1위이기 때문에 그런 PSK 이런 이거 장비 업체도 잘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제 이오 테크닉스도 이제 그 레이저에 특화된 장비가 있기 때문에 이오 테크닉스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아무튼 오늘의 이제 HPSP를 인트로에 내는 건 그만큼 기술력이 뛰어나다 이거죠. 여기 보면은 HPSP 장비는 파운드
사람들이 10나노 이하, 지금 뭐 3나노에서 지금 더 내려가고 있죠.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 3나노, 지금 지난번에 웨이퍼, 3나노 웨이퍼 보여줬죠.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 오자마자 삼성전자 그 가가서 사인했죠. 예, 그런 것처럼 3나노인데 지금 이제 D램 1레 이하 미세경종 갈수록 활용도가 높다. 마이그레이션 과정에서 수혜 강도가 강할 수밖에 없다. 고압 및 수소 핸들링에 대한 높은 진입 장벽으로 인해 독점적 지위가 유지될 것이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현재 이 유효 생산 능력은 연 40대, 뭐 ASML의 EUV 장비가 연 4, 50대인데 그거하고 비슷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비유가 좀 적절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런 장비 매출이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메모리 비중이 낮다는 점도 장점이다라고 해갖고 지금 차트 몇 가지 차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보시면 사모펀드가 지금 이게 41%, 한미 반도체가 한 21% 정도이고 기타 이제 36%고 매출액 같은 경우 23년도에 이게 10억 단위 2,070억, 24년도에는 3,080억, 영업이익은 이제 뭐 110억, 내년에 110억, 올해 1,100억이죠. 올해 900억 정도, 내년에 1,100억, 그다음에 이제 24년도는 1,640억 정도 이렇게 예상된다라는 거죠. 아무튼 참고적으로 하시고 있는데 좀 자세히 이제 자세한 실적을 알아보고 밸류에이션을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보셨지만 이제 HPSP가 보시면 어제 이제 장중에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여기 보시면은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475억이죠. 475억 5,500만 원 정도고 작년에 대비해서 135%, 영업이익은 286억에서 105억 대비해서 172%, 순이익은 261억에서 207%, 207% 정도 성장을 했다는 거죠. 실적이 어마어마합니다. 영업이익률이 50%대가 넘는 거죠. 그리고 이걸 해서 그러면 이제 작년 동기 대비 말고 전분기 대비해서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실적이 전분기 대비해서는 상당히 증가를 많이 했죠. 그런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성장을 많이 했죠. 100%대 넘게. 근데 전분기 대비해서도 지금 한 170억 정도의 매출액과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120억, 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 110억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률도 지금 지난 분기 53.81에서 60.15입니다. 60.15. 이거 엄청난 실적 아닙니까? 이게 지금 영업이익률이 장비 준데 60%가 나오네요. 60%. 엄청납니다. 그리고 22년도 예상치가 지난번에 기록한 건데 이번에 지금 이제 가이던스가 올라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기업 정보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HPSP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이 한 29.4배, 포워드 PR은 뭐 14.77배로 떨어지죠. 그리고 지금 이 같은 경우에 최고가가 52주 최고가 69,500원이었죠. 69,500원. 그리고 오늘 66,800원인가 그렇죠. 최고가를 조만간 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외국인 지분율이 3.60% 정도 되고 지금 사모펀드가 한 41.1% 지분, 한미반도체 외 1인. 그러니까 한미반도체에 한미반도체 회장이 곽종신이니까 한미반도체가 다 가지고 있다고 봐야죠. 20.76%. 사모펀드는 아마 엑시트 할 겁니다. 아마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비싼 값에 팔려고 하겠죠. 예, 비싼 값에 팔려고 할 거고 투자한 걸 회수하려고 하겠죠. 하여튼 8만 원 정도의 목표 주가. 근데 지금 뭐 더 올라갈 볼륨이 조금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독점적인 기술 확보로 성장 기대감이 됐다. 여기 보면 27년 3월 14일 5년 한 반 정도 된 것 같은데 고압 열처리용 반도체 장비 제조. 예, 이게 이제 거의 독점이라는 거죠. 지금 이 정도의 기술력이 있는 회사가 아직 없다라는 거죠. 물론 개발한다. FST인가요? 얼마 전에 FST인가 어디 다른 회사에서 고압 수소 어닐링 기술을 개발한다고 뭐 이야기도 제가 읽은 기억이 있는데 기사. 예, 이렇게 보면 고압 중수소 수소 열처리 장비를 판매하고 있고 7월 15일 날 코스닥 시장에 신규 상장했다. 3월 달 보면 뭐 영업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거죠. 왜 이 고압 열처리 반도체 고압 열처리 장비분에 거의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고압 어닐링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가 거의 뭐 기술력은 뭐 엄청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밸류에이션을 인정받는 건데 지금 밸류에이션이 포워드가 한 14.8배라는 거죠. 14.8배. 그리고 이제 실적을 보면은
작년에 이제 918억의 매출, 영업이익이 452억에 당기순이 353억, 영업이익률이 보시면 거의 50%에 육박하죠. 근데 올해는 영업이익률이 더 올라갑니다. 일단 2분기도 왜 안 나와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3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신규 상장주라서 아직 데이터가 이렇게 좀 빈약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2분기도 없는데 하여튼 지금 3분기가 영업이익률이 60%가 넘죠. 60%가 넘게 나왔다는 거. 그래서 돈을 많이 벌고 있는 회사죠. 돈을 많이 벌고 있고 지금 배당이 상장하기 전에도 1208원이나 줬네요. 그 전에 19년에 258원, 1208원 상당히 많이 줬네요. 2020년도에 비상장 기업으로서 배당도 많이 줬고, 그 다음에 이제 올해 예상되는 게 배당금이 한 1000원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어쨌든 올해 예상 매출액이 이제 1471억이고, 영업이익이 780억 정도, 그 다음에 당기순이 632억, 영업이익률이 53%인데,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 그리고 이제 차트를 보시면은 주가가 7월 상장 이후에 42,100원까지 한번 떨어졌었네요. 42,100원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보시면은, 주가가 한 72,200원까지 갔다가 다시 이 47,000원까지 밀렸다가 지금 이제 66,800원까지 해서 고점 대비해서 한 7.5% 지금 낮은 상태인데, 이 정도라고 하고 분위기만 더 좋게 이어진다고 하면은, 최고가를 뚫지 않을까라 생각이 되는데, 다만 이제 RSI가 지금, 뭐 70 정도니까, 물론 뭐 조금의 여유는 있지만, RSI가 한, 92로 올라가면 이제 매도를 해야 되겠죠. 뭐 그런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은, 사실 근데 이쪽에 거래량이 많은데 이쪽에 거의 거래량이 없다라는 건 어느 정도 그러니까 아직까지 안 팔고 있다. 사람들이 안 팔고 있다. 더 갈 거라고 보고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66,800원이 오늘 종가인데, 사실 어마어마한 넥스틴, PSK, HPSP, 어쨌든 그 반도체 장비주 중에는 어마어마한 실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거는 리노공업입니다. 리노공업, 반도체 후공정의 테스트 리노핀으로 유명한 리노공업. 예, 이 리노공업도 영업이익률이 거의 50% 정도로 나오는데, 어쨌든 ISC, TSE가 주가가 많이 망가졌고요. ISC는 그나마 견조하고, 리노공업도 주가가 많이 내렸는데 최근 이제 15만 원대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이 직전 보시면 작년 11월 22일에 21만 6,100원, 20만 원도 넘게 갔던 리노공업입니다. 근데 반도체 사이클이 꺾이면서 많이 떨어졌죠. 11만 8,9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11만 8,900원까지 떨어져서 지금 이제 회복하고 있는데, 어쨌든 리노공업은 뭐 지속적으로 제가 만 원 이하에서부터 계속 봐온 회사이기 때문에 꾸준한 실적 성장세가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반도체 사이클이 꺾여도 좋은 실적을 내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배당도 충분히 많이 주고 있고요. 상당히 이런 회사들은 정말 알짜 회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질 때마다 계속 사모아가면 충분한 수익을 내주는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리노공업처럼 뭐 효자 종목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주가가 이렇게 많이 싸졌을 때는 정말 반드시 사야 될 종목 중에 하나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 회사인데, 어쨌든 실적 발표를 한 걸 보겠습니다. 리노공업 같은 경우에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영업이익률도 상당히 높게 나왔고요. 지금 실적이 여기 보시면은 작년하고도 뭐 성장을 했죠. 작년하고 비교할 게 아니라 이제 전분기 대비하고 이제 비교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901억, 420억, 386억 정도 나왔죠. 누적으로 1, 2, 3분기 누적으로 봐도 20%, 28% 정도 성장을 했다라는 거죠. 차트상으로 봐서는 물론 이런 성장세가 다시 반도체가 바닥을 찍고 다시 올라간다라고 봤을 때는 아까 20만 원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회사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제 작년 3분기 대비해서 이렇게 성장했지만 2분기하고는 어떻게 되느냐?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3분기하고 비교한 거는 좀 전에 봤고요. 2분기 대비해서는 매출액이 한 12억 정도 줄었습니다. 대신 영업이익은 한 7, 8억 정도 늘었고요. 순이익은 한 20억 정도, 20몇 억 정도 늘었고요. 영업이익률이 2분기에 45.20인데 지금 이제 3분기에 46.66% 정도 나왔습니다. 넥스틴이 더 높네요. 리노공업이 영업이익률이 한 45%, 46%인데 넥슨이 어제 거의 49%, 50%까지 나왔고 HPSP가 60%까지 나왔죠. 어쨌든 영업이익률이 상당합니다. 오늘 종가가 15만 4천 원이죠. 15만 4천 원이 15만 4천 원인가? 어쨌든 종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종가가 15만 4천 원 맞죠? 15만 4천 원으로 했을 때
지금 뭐 2조 3,400억 정도의 시가총액이고, 외국인 지분율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2년도 예상치 실적을 가지고 또 이제 밸류에이션을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기업 정보에 가서 리노공업의 밸류에이션은 지금 21배 정도 나는데 포워드 PR이 17배 정도로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 지분율 같은 경우에 44.87이니까 지금 비교를 한번 해보면은 좀 늘었죠. 44.87이니까 몇 프로, 한 0.33% 늘었네요. 2분기 때 비해서. 그리고 이제 예상되는 실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상되는 실적. 그리고 이게 지금 21만 400원이 52주 최고가고, 역시 외국인 지분율이 높습니다. 거의 뭐 45%에 육박하니까요. 인기가 많은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채훈 이 사람이 참, 이게 리노공업이 이 씨와 노 씨가 창업했다고 해서 리노공업의 회사 이름인데, 어쨌든 이분이 이 씨의 지금 주인공이겠죠. 34.66% 어마어마한 주식 비중을 가지고 있네요. 개인이. 그 다음에 와스와치, 국민영화, 베어링 자산, 외국인 지분율이 아까 거의 45%, 44.8%, 5% 정도 육박하니까 상당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실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18만 원이 이제 목표 주가고 정건사. 현재의 예상된 실적을 한번 업데이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 갑자기 이제 미국 시장 개장할 때가 다 돼가지고 업데이트 하는 바람에 화면이 조금 그랬는데, 지금 뭐 선물 지수가 엄청나게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선물이 나스닥 100 같은 경우 3%, 그 다음에 S&P 500 같은 경우 2% 정도 오르고 있고, 지금 주요 종목들이 상승세가 상당히 뭐 강하다고 할까요? 지금 보니까 뭐 테슬라도 3.8%, 그다음에 뭐 TQQ 같은 경우는 8% 넘게 오르고요. SQQ는 그 반대로 8% 내리고요. 애플도 뭐 2.7%, 어플라이드 머티리얼 5% 정도 오르고 있고, 애플 같은 경우에도 지금 2.7%, 엄청나게 지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이 오늘 강세로 이어갈 것 같습니다. 어쨌든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요. 어쨌든 G20고 하고 있고, 17일 날 빈살만 방문도 있고,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는 글로벌 주식시장 같습니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제 글로벌하게 빈살만의 네옴시티 모멘텀이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다. 미국 선물 시장이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리노공업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3분기 예상치가 872억 매출액인데 901억 정도 나왔고요. 영업이익이 366억 예상인데 420억. 그 다음에 이제 순이익 같은 경우 316억인데 386억 정도 나와서 컨센을 상회했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지금 2022년도의 예상 매출액이 3,315억,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1,403억, 그 다음에 이제 당기순이익이 1,175억, 이걸 업데이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2분기 때 하고 비교해서 크게 변동사항은 없는데, 매출액이 조금 줄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조금 늘었습니다. 1,403억으로 늘고, 당기순이익도 1,134억에서 1,175억으로 좀 늘었습니다. 그러면 이걸로 했을 때, 아까 물론 봤지만 이걸 가지고 오늘 그 주가 종가로 했을 때 밸류에이션이 얼마냐, 계산을 해보면요, 19.97배, 거의 20배 정도 나오네요. 좀 올라갔네요. 2분기 때보다는 좀 올라갔습니다. 주가도 올랐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서 이제 밸류에이션이 좀 올라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흐름이 어디까지 이어질 것이냐, 이런 게 이제 향후 기초가 되는데, 어쨌든 사이클이 이제 하강 사이클이라고 해도 실적이 보시면은 참 뭐라고 할까, 비용 관리를 잘한다고 할까요? 매출액이 줄어들었지만 영업이익은 더 잘 나오고 순이익은 더 잘 나왔기 때문에 비용 관리를 잘한다, 이 회사가.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업력이 오래된 회사다 보니까 비용 관리를 좀 잘하는 것 같습니다. 유보율도 엄청나게 많죠. 이 회사 돈이 많이 쌓여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 배당금 2,500원을 줬죠. 올해도 그와 유사하게 2,500원 정도는 배당금을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는 DB하이텍입니다. DB하이텍도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나왔습니다. 지금 2022년 보면은 거의 2분기보다 더 잘 나왔죠. 4,474억 나왔습니다. 작년 3분기에 3,284억보다 많이 36% 정도 증가한 것 같고요. 지금 2분기보다도 더 증가를 했기 때문에 실적이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근데 DB하이텍은 이전에 그 뭐 물적 분할이었나요? 뭐 하여튼 그런
물적 분할인가? 뭐 하여튼 그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주가가 엄청나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도체 사이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거의 85,400원이었는데 지금 거의 뭐 34,800원까지 떨어졌으니까요. 거기서 이제 지금 한 15,000원 정도 올라와서 49,000원 정도 하는데 상당히 주가가 변동폭이 컸습니다. 상당히 강하게 올라왔죠. 이게 이제 만 얼마 19년이고, 그 전에 이제 코로나 전으로 본다고 그러면은, 코로나, 이때가 아마 코로나겠죠? 2020년 3월 달이고, 코로나 전에 또 보면은 이게 지금 만 원대에서 겨우 2만 원 중반, 2만 8천 원, 이 정도 하던 종목이, 코로나 시대에 반도체 초호황을 맞았잖아요. 이게 재택근무 하면서, 그런 것 때문에 초호황을 맞아서 85,400원까지 갔다가 엄청나게 많이 하락을 했죠. 그리고 이제 34,800원이 저점 찍고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실적이 어마어마합니다. 8인치 파운드리만 하는데도 불구하고 DB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밸류에이션을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DB하이텍의 밸류에이션을 보면은 6.41배밖에 안 됩니다. 워낙 실적이 좋기 때문에 실적도 좋고 주가가 많이 내려서 밸류에이션이 싸졌죠. 이전보다. 그리고 포워드 PR은 4.6배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외국인 지분율이 24.17% 정도 되고요. 상당히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가 관건이겠죠. 어떻게 움직일지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정도 실적을 낼 것인가, 꾸준히 지금의 실적을 꾸준히 낼 것인가, 이게 이제 관건인데, 지금 증권사에서는 이제 정점을 찍고 내려가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주가는 어떻게 움직일지가 뭐 예측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근데 목표 주가가 상당히 뭐, 이전에 8만 5만원인데 목표 주가 5만 1,000원이죠. 지금 한 5만 원 정도 잡고 본다고 하면, 오늘 4만, 거의 5만 원, 거의 턱 밑까지 갔기 때문에 사실 상승 여력은 많지 않다라고 이렇게 정권사는 내다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한번 지켜보면서 트레이딩을 해봐야 될 것 같다. 근데 실적은 진짜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올해 예상 실적이 1조 7,413억이죠. 한 5천억 정도, 5천억 이상 넣는 거고요. 영업이익은 더블입니다. 더블. 3,991억에서 8,050억이니까. 당기순이익도 보면 더블 정도 나오죠. 3,169에서 6,208억 정도 나오고,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도 뭐 40%가 넘어서 40% 후반대. 반도체가 이렇게, 아까 반도체 장비주, 리노공업도 봤지만, 반도체 장비주, 넥스틴, HPSP, BSK, 이런 뭐 종목들 보면 영업이익률이 엄청납니다. 이게 반도체 사이클이 다운 사이클이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실적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주가는 또 선행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현재 실적은 좋지만 주가는 바닥이고 이제 실적이 바닥일 때 주가는 또 올라가고 이게 참 뭐라고 할까 선행한다라는 그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움직이는데 이게 피크 아웃이 될지 DB하이텍 같은 경우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배당금 같은 경우 작년에 450은 줬고 올해 500은 이상이 기대되지 않을까. 물론 이제 영업 순이익이 뭐 두 배니까요. 제가 볼 때는 뭐 600원도 충분히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DB하이텍은 상당히 보수적이고 투자를 안 하잖아요. 이거 정사를 하면 사실 나중에 이제 그게 발목을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딱히 정사를 하지 않습니다. 8인치 파운드리 그냥 한 길만 외길만 가고 있는데 아무튼 주가가 계속 갈 것이냐, 이 실적이 이제 피크를 찍고 피크아웃을 할 것이냐 이게 좀 궁금하긴 한데 그거는 뭐 저도 뭐 예측하기 힘들고 아마 전문가들도 예측하기 힘들겠지만 정권사들은 좀 이제 이게 실적을 피크를 찍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여기 뭐 신한증권에서 보면은 3분기를 고점으로 분기 실적이 감소 전망이 된다 이렇게 나와서 주가가 내일 어떻게 움직일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할 내용이 많아서 이제 좀 빠른 속도로 하고 몇 가지만 더 짚어보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친환경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의 대표주자 풍력, CS 윈드와 삼강 M&T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삼강 M&T 같은 경우에 실적이 발표되고 주가가 그 전에 이제 SK 에코플런트로 되고 난 이후에 3만원 넘게까지 갔죠. 31,750원까지 갔다가 지금 뭐 2만원도 깨져서 19,000원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22,700원까지 올라왔는데 실적은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가격대도 사실 뭐 매수하는 데 있어서는 별 무리가 없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RSI가 70을 넘었기 때문에 조금 조정이 올 때 매수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분할 매수하는 차원에서는 지금도 충분히 접근해 볼 수 있는
있는 거다. 그리고 결국은 저는 이 가격대를 넘어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풍력의 어떤 그게 규모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어쨌든 실적에 점점점 우상향할 것이다. 그러면 그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주가도 따라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단 실적을 보시면요. 3분기에 1847억. 그러니까 이제 작년 3분기 대비해서 37.44% 증가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63억에서 219억, 뭐 246% 정도 증가했죠. 순이익은 52억에서 64억으로 한 22.89% 증가했는데 점진적으로 이제 분기를 더해갈수록 실적은 나아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삼강 M&T는 계속적으로 좀 기대가 되고요. 실적 성장이 기대가 되고요. 그러면 이제 풍력 대표 주자 CS 윈도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밸류에이션은 따로 계산 안 하고 단지 이제 기업 정보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삼강 M&T 같은 경우 지금 이제 포워드 PER이 한 20배 정도 나오고요. 외국인 지분율이 5.13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예상 실적을 볼까요? 에코플랜트로 인수돼갖고 지금 최대 주주가 SK 에코플랜트라는 걸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요. 목표 주가가 38,500원 상당히 높죠. 지금 22,000원대니까 상당히 갈 여력이 상당히 높습니다. 삼강 M&T는 계속적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제 시간은 걸릴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슈팅이 나올 때도 있고 조금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겠지만 계속적으로 가져가 보는 걸로. 매출액이 이제 6,928억. 영업이익이 막 2배 이상 들죠. 한 250%? 2.5배 뛰는 걸 볼 수 있고요. 지금 당기순이익도 뭐 작년에 적자였는데 올해 흑자 578억을 내고요. 지금 예상치 1670억이었는데 1670억에 189억. 다 초과했죠. 순이익이 이제 64억인데 사실 순이익만 좀 안 나왔고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다 예상치 초과입니다. 예상치 초과라는 걸 참고로 봐주시고 차트도 아까 보셨으니까 그러면 이제 풍력의 대표주자 삼강 M&T와 CS 윈드의 실적을 보겠습니다. 먼저 차트부터 보시면 CS 윈드 같은 경우 최고가가 78,000원, 작년 2월 8일이었죠. 아직까지는 안 되지만 작년 2월 8일이 지금 1년 단위로 끊어보고 52주 최고가라고 쓴다고 본 다음에 이거는 이제 52주가 넘어가니까 사실 이제 오늘 가격이 73,000원이 52주 최고가입니다. 그러니까 1년 단위로 봤을 때는 73,000원이 최고치고 오늘 최고가를 찍었다는 거죠. 그만큼 갑자기 이제 미국에서 중간선거에 민주당이 상원을 과반 이상 차지함으로써 IRA에 그러니까 신재생에너지의 힘을 좀 받았죠. 왜냐면 이제 그전에는 이제 뭐 공화당이 이긴다고 해서 갑자기 훅 떨어졌습니다. 주가가 훅 떨어졌는데 그 뒤로 계속 올라오고 있죠. 그리고 실적이 또 그걸 뒷받침해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CS 윈드 실적을 보시면은 어쨌든 뭐 오늘 발표한 실적을 보시면은 여기 나오죠. 3분기 영업이익이 202억 정도 나왔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58% 성장을 했기 때문에 이 실적이 작년 3분기 대비해서 51% 성장, 그 다음에 영업이익도 59% 정도 성장을 했죠. 물론 이제 순이익은 좀 감소를 했습니다만은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상당히 성장하고 있다. 기업 정보에 가서 좀 더 자세히 보시면은 그래도 이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높죠. 예, 상당히 높습니다. 이 향후 실적이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포워드 PR이 26.68배로 떨어지지만 어쨌든 신환경, 신재생에너지의 대표주, 풍력의 대표주자로서 어떤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외국인 보유 비중은 11.06% 정도 되고 목표 주가는 87,000원. 지금 72,000원, 73,000원 되니까 아직 조금 볼륨이 더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제가 볼 때는 그 실적이 나아짐으로써 주가도 좀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상되는 실적을 보실까요? 이건 이제 잠정 실적이 확정이죠. 3,232억. 그러니까 2분기보다는 조금 떨어졌네요. 그리고 영업이익은 조금 증가했고 당기순이익은 많이 감소를 했는데 어쨌든 21년 대비해서 22년 예상 매출액은 2,600억 정도 성장을 하고요. 영업이익은 좀 감소를 합니다. 당기순이익도 좀 감소를 하고 그러나 이제 풍력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23년, 24년까지 계속 성장할 거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주가는 조금 더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유보율도 뭐 4,000%가 넘네요. 돈이 많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배당도 작년에 600원 줬고 올해도 한 600원 정도 주지 않을까 그런 예상이 듭니다. 어쨌든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풍력의 대표주자 두 개 종목을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나노신소재하고 솔리드, 그 다음에 조선기자재 뭐 이렇게 실적이 있는데 너무
뭐라고 해, 많은 양을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여기서, 간단하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JO IPO가 무산됐지만, 뭐, 기간의 수요 예측 부진으로, IPO가 무산되긴 했지만, 어쨌든, CNT 도전제에 대해서, 나노신소재에 대해서, 실적을 발표했는데, 나노신소재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실적이 성장을 했죠. 32%, 뭐, 영업이익도 성장했다. 182%. 절대적인 숫자 단위는 크지는 않지만, 어쨌든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그리고 이 회사가 주가가 93,000원이잖아요. 오늘 좀 내려서 93,000원인데, 그만큼 높은 밸류에이션입니다. 숫자가 크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저렇게 높은 거는 밸류에이션이 높다는 거죠. 138배입니다. 그러나 포워드 PR이 31배 정도 된다는 거죠. 31배. 그리고 외국인 지분율이 6.92다. 그리고 최고가가 98,200원인데 거의 뭐 10만원 특미까지 간 적이 있었죠. 10만원 특미까지 갔고, 그만큼 CNT 도전제에 대한 기술력, 이게 지금 나노센서제의 기술력이기 때문에 높은 밸류에이션, 148배라는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 보시면 상당히 지분도 뭐 국민연금공단도 있고, 미래에셋 자산운용도 가지고 5% 이상 가지고 있고, 목표 주가가 137,500원이에요. 상당히 높습니다. 그만큼 기술을 인정해준다. 그런 의미에서 뭐라고 할까, 밸류에이션을 높이 쳐주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22년도 예상 실적이 이제 1067억, 그러니까 꾸준히 성장하고 있죠. 그러니까 작년 대비해서 조금 더 성장을 합니다. EV의 전기차 때문에 뭐 양극, 음극에도 다 CNT 도전제가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뭐 4배 이상이죠. 4배 이상 정도 성장을 하고, 당기순이익도 한 3배 이상 성장을 하는 거고, 매출액 늘어나는 거에 비해서,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많이 늘고요. 영업이익률도 뭐 22%대, 상당히 높네요. 영업이익률이 22% 정도면, 상당히 높고, 유보율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돈을 쌓아가고 있다는 거죠. 회사에 돈을 쌓아가고 있다는 거고, 배당을, 작년에 120원 했네요. 배당했네요. 그리고 이 회사는 더 지켜볼 만하다. 계속적으로 지켜볼 만하다. 2차전지는 쭉 가는 거기 때문에 지켜볼 만하다. 뭐 차트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예, 지금의 가격은 좀 부담스러운 가격대이긴 하죠. 먹을 만한 게 없는 그거지만 성장성을 본다면 더 가지 않을까. YM텍 같은 경우 EV 릴레이, YM텍 같은 경우도 호실적을 발표해서 주가가 상당히 좋죠. 요즘 YM텍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관련된 것들은 계속적으로 지켜봐야 된다. 지금이 높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더 갈 수 있는 섹터가 2차 전지다. 실적으로 증명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지금 제가 계속적으로 바닥을 치고 있는 섹터 중에 5G에 대해서 잡길이 갑니다.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이번에는 진짜 양치기 손인이 아니기를 바란다는 측면에서 HFR도 엄청난 실적을 발표했지만 솔리드도 좀 엄청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솔리드가 오늘 강하게 상승을 했고요. 어쨌든 3,900원을 찍고 지금 5,390원까지 왔으니까 상당히 지금 38% 정도 올랐죠. 최고점에 비해서는 지금 24% 정도 떨어지고 7,080원이기 때문에 조금 더 5G는 보면서 저점에서 충분히 모아가면서, 지금 뭐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사우디의 빈 살만을 만나면은 AI와 5G에 대해서 이제 비즈니스를 이야기를 하고, 뭐 SK그룹은 즉 SK그룹 같은 경우에도 뭘 한다고 했더라,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각 기업마다 특색 있는 걸 하는, 하나는 이제 태양광, 그 다음에 LG 같은 경우에 또 뭐 있고, 그룹별로 빈살만을 만났을 경우에 추진한다라는 어떤 비즈니스가 있었는데, 거기에 따라서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AI와 5G로 했기 때문에 좀 기대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5G에 대해서 좀 더 주목을 해야 된다. 지금 뭐 실적으로도 보여주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뭐 지금은 한 시동을 걸었다라고 보여지는데 지금도 늦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그래서 솔리드도 지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그만큼 이제 실적이, 오늘 발표한 실적이, 오늘이 발표 안 했죠. 실적 어제 발표했는데, 영업이익이 101억 흑자 전환했다라고, 그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솔리드 같은 경우에는 729억, 작년 440억에서 65.5.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101억, 그다음에 흑자잖아요. 그래서 당기순이익도 154억에서 지금 1000%가 이상 성장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2분기에 비해서 어떻게 됐나? 그러니까 이제 작년 동기 대비해서는 엄청난 성장을 했지만 2분기에 비해서는 어떻게 됐나? 2분기에 비해서도 지금 이게 예상이 781억, 117억, 105억인데 지금 발표한 게 729억, 그 다음에 101억, 154억이니까 예상치에 대해서 매출액은 좀 떨어지지만, 영업이익도 좀 떨어지네요. 117억, 영업이익 100억이니까. 그 다음에 대신 순이익만 좀 105억에서 154억으로 좀 순이익만 올라오고,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좀 예상치보다 떨어지지만 순이익은 상당히 좋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분기에 비교했을 때는 상당하게 많이 좋아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분기에 비해서 3분기는 많이 좋아졌죠. 그리고 이제 이게 예상치지만 21년도 대비해서도 매출액이 1000억 이상, 1100억.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뭐 61억에서 205억이니 엄청나게 많이 좋아진다고 보고 순이익은 좀 안 좋아지는데 근데 주가가 그동안에 엄청나게 떨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엄청나게 떨어졌죠. 지금 보시면은 7,050, 올해 5월 달에 7,080을 찍었는데, 그전 계속해서 미끄러져가지고 3,900원까지 떨어졌고, 지금 살짝 올라오고 있는 거죠. 3분기 실적을 보고 살짝 올라오는 거죠. 그 전에 이제 뭐 20년, 이거는 뭐 코로나 시국에 5G에 대한 게 좀 올랐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무런 통신사들이 설비 투자를 안 했죠. 작업을 못 하니까 야외에서 사람들 모여가지고. 그렇나 지금은 이제 오늘 뭐 RSI 90을 넘을 정도로 상당히 강하게 올라갔던 겁니다. 오늘 뭐 5,600은 넘게 갔네요. 5,600은 넘게 갔는데 향후도 지속적으로 실적이 좋아질 거라고 보여지는데 5G가 HFR도 그렇고 솔리드도 그렇고 이노와이어스, RFHIC 이런 종목들의 실적을 봐서는 그 좋아질 것 같고 삼성전자가 DC 네트워크스라든가 버라이즌이라든가 계약 맺어놓은 물량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어느 정도 실적으로 반영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5G에 대해서도 좀 이제는 바닥을 통과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실적 알아볼 마지막 종목입니다. 조선기자재. 지금 조선기자재도 실적이 상당히 좋을 거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하이로코리아, 성광밴드 이런 뭐 이제 BMT, 피팅이라든가 이런 거 LNG 관련돼서 그런 종목도 실적을 발표했지만 이제 조선기자재 LNG선의 본행제를 공급하는 한국가보온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에 최고가를 찍었죠. 최고가를 8월 달에 찍었습니다. 16,200. 그 뒤로 상당히 많이 주가가 내려왔습니다. 지금 만 원까지 떨어졌죠. 그 60%, 60%는 아니죠. 반대로 계산해야 되니까. 만 원까지 떨어져서 6,000원이면은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죠. 그리고 이제 지금 12,000 이제 고개를 들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계속적으로 실적이 좋아지지 않을까. 어쨌든 수주 물량 받아놓은 게 계속적으로 납품을 하기 시작하면서 재무제표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실적은 계속적으로 좋아질 거다. 다만 이제 뭐 조선이라는 게 이런 게 뭐 발주 받은 거에 의해서 주가가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의 그 수주 현황 가지고 주가가 움직일 거지만 실적만 본다고 하면은 한국가본도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영업이익이 119억 전년 비해서 36%, 매출액은 45.9%, 뭐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36.5% 이렇게 뭐 당기순이익은 적자는 했지만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상당히 지금 작년보다 좋아지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조선기자재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그래서 오늘 11%나 상승을 했고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의 예상되는 실적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어쨌든 작년보다 좀 안 좋아지네요. 작년보다 안 좋아지는 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 주가는 괜찮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까 16,000원까지 찍었잖아요. 최고가를 찍었는데 현재 주가는 상당히 싸 보인다. 더 갈 수 있다라는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왜냐하면 조선주들의 실적도 점진적으로 재무적으로 좋아질 거고 다만 이제 수주가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재무제표는 점점점 좋은 성과에 최고 성과에 발주받은 것들이 반영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추가적인 수주가 안 나오면 주가가 꺾일 수는 있겠죠. 재무제표는 좋지만 주가는 선 반영한다고 치면은 주가는 꺾일 수도 있는데 그런 거는 아직 좀 멀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향후 조선기자재는 조금 더 갈 수 있다. HSDNG도 실적이 흑자 전환했고요. 그런 종목들을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풍력에 관한 거, 조선기자재에 관한 거, 그 다음에 반도체에 관한 거, 그 다음에 이제 2차전지 중에 아까 CNT 도전제에 관한 대표주자 나노신세소까지 오늘 실적 발표를 가지고 살펴봤습니다.
미국 선물이 아까보다는 조금 뭐 내려가고 있는데 3% 2%에서 조금 내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15분만 있으면 이제 개장인데 개장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오늘 뭐 지금 G20의 미중 만남도 있었고요. 그런 그 우호적인 분위기가 이어짐에 따라서 글로벌 증시가 상승하지 않았나. 그래서 지금 홍콩, 중국 또 아시아 증시도 상당히 많이 좋고요. 베트남에는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거의 뭐 폭락 수준인데 베트남에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대만도 사실 바닥을 찍고 조금 올라오고 있는 거고 지금 유럽도 유럽은 뭐 좀 혼조세를 보이게 있긴 하네요. EU를 탈퇴한 영국만 좀 내리고 나머지는 조금 뭐 1%는 아니지만 조금 상승을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대신 미 선물이 상당히 강하게 오르고 있다는 거고 우리나라 증시는 오늘 코스닥이 강했죠. 코스닥이 2% 이상 올랐고 원달러 환율이 뭐 지금 1430원까지 갔다가 지금 100원 이상 떨어졌고요. 지금 WTI 같은 경우는 1% 정도 내리고 있고 상당히 이런 경우를 봤을 때 달러도 내려가고 원유도 내려가고 기름값도 내려갔기 때문에 지금 뭐 리오프닝으로 4분기 실적, 3분기 실적은 조금 뭐 기대보다 못했지만 4분기 실적이 좋은 이제 항공주라든가 그다음에 뭐라고 여행주, 여행 관련주도 좀 주목받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신라호텔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롯데관광개발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많이 움직이고 카지노 관련된 종목도 움직이고 항공주도 움직이고 있죠. 아무튼 향후 모멘텀이 좀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뭐 달러가 일단 많이 떨어졌고 그다음에 원유도 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항공주들을 좀 항공주나 여행주를 좀 기대해봐도 되지 않나. 근데 그에 못지않게 지금 반도체가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외국인이 엄청나게 뭐라고 사들이고 있는 종목이 섹터가 반도체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최근에 뭐 시진핑 3년임으로 인해서 차이나런 그러니까 시진핑이 이제 공동부유라고 해가지고 그게 이제 뭐 하향평준화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 발전이 안 된다. 그 덕분에 지금 외국인들이 차이나에 있어 주식을 팔고 이제 그 돈을 한국에 와서 산다 뭐 이런 뭐 분석도 있던데 그 바람에 우리나라 증시가 조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특히 반도체가 그런 의미에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뭐 앞으로 좀 더 기대가 되고요. 정말 퀀터 분석에서 말한 것처럼 20년 만에 매수 기회가 왔다라고 하는 11월 달이 참 정말 뭐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은 11월 달 들어서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계좌도 많이 회복됐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그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 보시면은 특징적인 게 이제 여기 코스닥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코스닥 시총을 보시면은 어쨌든 뭐 2차전지 관련해서는 그닥 좀 쉬어가는 분위기였고 오늘 뭐 어제 낙폭이 게임주가 컸죠. 게임주가 컸는데 오늘은 좀 바이오주들이 좀 좋은 흐름을 보여줬고요. 게임주도 약간 반등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스닥 지수가 코스피보다 좀 나았던 흐름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보시면 셀트리온 제약도 좀 올랐고요. 첨보가 이제 2차전지 전해액 중에서는 좀 많이 올랐네요. 지금 첨보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리노공업이 오늘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이 무거운 게 5.5%는 올랐어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보면 바이오가 또 좋은 흐름을 보여줘. 알테오젠도 있고 그 외에 WCP도 상당히 삼성 SDI 때문에 덩달아 관련돼 있고 그다음에 동진세미캠, 솔브레인 뭐 상당히 뭐 반도체들이 좋았습니다. 원익 IPS도 올랐고요. 그 외에도 SFA, HPSP, TCK 그 반도체주들이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심텍도 그렇고 상위에 이 시가총액 상위주에 있는 반도체주들이 좋았기 때문에 오늘 코스닥이 이제 2.11% 정도 올랐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에 반해서 이제 코스피는 이제 뭐 시가총액이 높은 기업들이 특히 이제 LG에너지 2차전지가 오늘 좀 쉬어갔죠. 2차전지가 그동안에 오른 게 있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인지 모르겠지만 좀 쉬어갔던 것 같습니다. 삼성 SDI가 좀 빠졌네요. 오늘 그런 흐름이었고 여전히 저는 이제 뭐 오늘도 포스코 케미칼이 23만 9천 원까지 갔지만은 조만간 23만 원도 깰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고려아연도 사실 실적은 그닥 좋지 않았는데 여전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탐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고려아연,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홀딩스는 조정받을 때 좀 들어가 볼 만하지 않을까. 그리고 에코프로비엠도 이제 좀 조정받으면,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비엠 같은 것도 좀 이럴 때 2차 전지가 조정받으면 좀 신규로 매수하든가 추가로 매수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오늘 실적은 이 정도로 알아봤고요. 지금의 지수가 많이 오른 상태에서 어떤 종목으로 승부를 걸어볼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항공주가 있을 수가 있고요. 여행, 호텔 뭐 이런 종목이 있을 수 있지만은 저는 5G에 계속적으로 눈길이 가는 이유가 뭘까? 자율주행이라든가 여러 가지 뭔가를 하려면 지금 뭐 네옴시티에 오늘 UAM 같은 종목도 좋았지 않습니까? UAM과 뭐 PC 디렉트 이런 종목도 있고 오늘 뭐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도 오늘 좀 올랐지만은 UAM 관련돼서도 올랐는데 물론 이제 얼마 전에 보잉의 CEO가 왔다 갔지만 지금 에어버스 CEO도 내일인가요? 온다고 하죠. 그리고 네옴시티가 독일의 무슨 이름이 사명이 생각 안 나는데 그거 관련해서 UAM하고 계약을 체결했다는 뉴스도 나왔고 그래서 UAM 관련된 종목들이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 사실 제가 하는 저는 UAM은 조금 멀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숫자가 안 찍힌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숫자가 찍히는 거는 이제 2차 전지처럼 이렇게 숫자가 찍혀야 되는데 UAM은 아직 숫자가 찍히기까지는 조금 늦지 않나, 좀 더 이르지 않나,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좀 듭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5G가 좀 턴어라운드 할 가능성이 크지 않나. 그리고 여전히 반도체를 좀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반도체 종목들의 실적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고 어닝스 프라이즈가 많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조선 같은 경우도 여전히 좀 더 상승의 볼륨이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뭐 당분간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계좌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복구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기회를 좀 더 누리면서 어느 정도는 좀 수익이 난 종목들에게는 차익 실현을 해서 현금을 확보하는 것도 다음을 위해서 좀 좋은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 좀 11시 30분 곧 미국 시장이 개장되기 때문에 저는 미국 시장이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